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번째 강좌입니다. 중형가속기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간부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아니라 중형가속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형가속기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좀 잘못됐고, 사실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한 것이 더 좋으냐면, 정확히 말하면 희귀원소 가속기라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왜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 중형가속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RISP다. RISP. 또는 요새는 라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순수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코리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중형가속기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처음에 요 RISP라고 하는 거는 자료에다 나오는데 Rare Isotope Science Project. 그래서 중형가속기 사업의 영어 공식 명칭이 이겁니다. Rare Isotope Science Project의 이름을 따서 RIS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이온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소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소개 시간에 얘기를 안 했죠. 중이온은 무거운 원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 처음에 희귀원소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시키는 거는 무거운 원소들 중에서 찾기 힘든 것,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원소들을 가속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이유에서. 그래서 RISP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RISP라는 이 사업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사업단에서 이 영어 표현보다 우리나라 말로 이 사업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나온 것이 이 라온이라는 표현입니다. 라온이라는 말이 순수 국어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순수 국어이고 순수 한글로서 기쁨, 행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훌륭한 과학을 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는 뭐냐 또 KORIA. 이거는 이 프로젝트 초기에 이 RIA라고 하는 것은 Rare Isotope Accelerator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한국에서 한다 그래서 KO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영어로 얘기하면 코리아죠. 그래서 그러한 발음이 비슷하게 코리아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시작을 해서 이름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새는 잘 안 쓰고 RISP 프로젝트에서 한국말의 이 프로젝트를 라온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형가속기 그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제 자료에 의하면 중형가속기 어떻게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 미니 강좌에서 다 이해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처음 이제 위쪽 부분에서 이제 이온 소스가 있습니다. 이온,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온샘. 샘에서 이온을 만들어서 이 이온들을 이제 가속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저에너지, 그 다음에 중간 에너지. 어떻게 가속시키느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겠죠. 그래서 가속을 시켜서 이제 딱 옆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형 가속기가 있고, 이 선형 가속기에서 우리가 양성자로 생각했을 때 자료에 표현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양성자일 경우에 600 MeV 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가 아니라 전에 양성자 또는 프로톤의 질량이 1G 대략 V per C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양성자의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600 MeV니까 GeV는 10의 9승, 600 MeV는 10의 6승이니까 이게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질량 에너지를 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600 MeV까지 이 선형 가속기 끝단에서 가속이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서 나온 이제 양성자 빔을 다시 밑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이제 핵물리 시설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제가 뭐 오늘 또는 이 미니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르고 이 후단분, 그러니까 양성자가 600mev의 양성자를 가지고 어떠한 과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강좌 후반부에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그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은 잘 안 오시겠지만 이게 약 300m 됩니다. 되게 긴 거죠. 왜 300m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단위 길이당 양성자를 가속시킬 수 있는 그 능력에는 이 선형 가속기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0 MeV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를 요 끝단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300m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뭐 이 후단부로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한 100m 정도가 다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강좌를 들으시면 제공이 될 텐데 그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인 캠퍼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600 MeV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서 양성자의 빔 전류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현재로서는 수백, 이게 400인지 600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이크로 암페어입니다. 암페어가 이제 전류의 단위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 빔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단위 시간당 양성자의 전압값을 아니까 양성자가 단위 시간당 몇 개가 지나가는지를 산수로서 일반물리로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과학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난 강좌에서 얘기했던 핵 물리학과 관련된 과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하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많이 봤죠. 주기율표, 수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힐륨 해가지고 원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원소가 몇 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하나를 그리면
X축하고 Y축에 이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를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X축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개수 주기율표에 있는 아까 Z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여기 있었고 수소, 뭐 힐륨, 리튬, 수헬리, 베릴리움 막 이렇게 쭉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철도 있을 거고 또 쭉 가다 보면 이제 우라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Y축에는 자연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상대적인 존재량을 이제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실제로 조사를 안 해 보더라도 지구만 따지면 지구의 70%가 70%인가? 저도 인간의 70%는 물인데 물이 대부분입니다. 물이 H2O니까 H2에 수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소 쪽에 뭐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 무거운 원자일수록 좀 적겠죠.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많이 적겠죠. 우라늄이 많이 있었다면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농축을 할 필요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리면 자료에 잘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어떻게 줄어드냐면 이것을 이제 이 Y축이 상대적 존재량인데 량인데 이 Y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여기가 0.9가 아니라 여기를 내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승 같은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균일하게 한 번씩 떨어질수록 0.9, 0.8, 0.7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단위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이 내부 스트럭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세한 그림은 여러분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벼운 원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지하게 많이 있지만 무거운 원소는 되게 작다. 입니다. 그 질문이 이 많은 원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미케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또는 왜 비율이 다른가? 아니면 비대칭인가? 무슨 말이냐면 왜 가벼운 원소는 무지막지하게 많고 무거운 원소는 아주 작은가? 어떠한 물리가 있길래 이렇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벼운 원소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빅뱅 이후에 그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영어로는 nuclear synthesis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의한 계산이 실제로 관측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가벼운 원소들은 빅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에 있는 중간 영역은 철까지. 여기 중간 영역의 시작 바운더리는 대개 리튬 바깥에 원자번호가 한 10 이상부터 철 있는 데까지를 중간이라고 하는데, 이 철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 합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핵융합은 이제 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핵융합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 이론 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잘 모르는 건 이 마지막 요 부분, 초신성 얘기를 미리 했었는데, 요 무거운 원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 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잘 이론이 없지는 않지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이야기가 아직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중형 가속기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실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중형 가속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림이 많이 나오죠? 제 강좌에서. 이번에는 X축을 중성자의 개수, 그리고 Y축을 양성자의 개수, 아까 G라고 했었기도 했었는데, 그래 놓고 여기다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여기다가 찍습니다.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정한 원소들이, 잘 그려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한 원소들, 안정한 원소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명 시간이 10의 9승년보다도 더 긴 원소들이 있고, 동위원소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불안정한 원소들도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원소들이 이 안정한 원소들 사이에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한 그림은 역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여기에 이제 잘 디파인드 된 그 컷 라인들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우리가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래서 저것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핵 물리학에서 많이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중형 가속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중형 가속기 사업 건설 비용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만은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을, 저는 수천억 원이 얼마인지 개념이 없긴 한데, 그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짓는 그 이제 시설인데, 우리의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시설이니까 이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핵물학도 하고 또 다른 과학도 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중요한 가속기를 가지고 핵물리학 말고 다른 순수 과학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기계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응용과학, 생명과학, 의료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응용 과학 및 응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나머지 강좌를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